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을 하면서 2,521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816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수 흐름은 좀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아서 체감적으로는 좀 아쉬운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외국인들이 지수 상승에 좀 베팅을 했다는 점은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시장에서 좀 핫하게 올라왔던 신규 상장주들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대장금만 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좀 약세를 보였지만 결국에 상승 전환하면서 장중 13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장 초반에 약세를 보였지만 결국에 상승 전환하면서 10거래일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더불어서 로봇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동반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올 연말과 또 내년 초까지 AI 로봇 기술이 관심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도 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11월의 마무리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 또 연말을 어떻게 맞이해보면 좋을지 더 똑똑한 투자 전략, 투자 올림픽과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 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하루하루 시장을 보면서 정말 잘 가는 종목들을 보면 저는 좀 이본이 떠오릅니다. 천상계 트레이더라는 별명이 참 잘 어울리시는 분인데요. 윤사무의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시장에 따라 유연한 매매를 추구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이라고 하고요. 요즘 시장이 또 나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시장 지수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은, 재미없는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어떤 좀 큰 테마들이나 아니면은 뭐 신규주 섹터, 아니면은 뭐 또 반도체 쪽에서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면서 나름대로 좀 매매하기에는 괜찮은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매번 말씀드리는 게 월천 트레이더에 한번 도전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월천 이상 이렇게 벌어가시는 분들이 쏙쏙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이제 시장이 어쨌든 장세는 항상 뭐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강세장도 있고 약세장도 있고 또 횡보장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장세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꾸준히 월천 이상을 벌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이유 바탕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네, 보고 있으면은 뭐 호가창이나 차트만 보더라도 스트레스, 그리고 그 계좌 움직이는 것만 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러다 보면은 제 주변에도 이제 병이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면은 병원비로도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회사와 다르게 이런 퇴직금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돈을 못 모으신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주식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욕심과 탐욕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절제를 하시고 꾸준히 이렇게 매매를 잘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월천 트레이더에 도전하실 수 있다,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월천 트레이더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0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76%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거래대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8조 6천억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좀 살아나는 움직임이 왔어요. 8조 8천억을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신규주들이 조금 거래대금을 많이 실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그래도 좀 특정 섹터에만 지금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다. 근데 확실히 몰리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 안에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그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요즘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징 급등 종목에는 이제 신라젠이 있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 팩400이 이슈가 있죠. 신장암 치료제 유효성 입증에 전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틀째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에는 코어라인 소프트가 있었는데요. 좀 장중에 좀 자극적으로 기사가 좀 하나 나왔어요. 세계가 인정한 의료 AI 그러면서 다크호스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이제 쏟아진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지난달에 제가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여러분들한테 한 30에서 40% 수익권도 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계속해서 좀 잘 추적을 해서 또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거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까지 좀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시장의 장세에 상관없이 잘 가는 종목을 좀 잡아보고 싶다. 혹은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잘 가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장 전에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브리핑부터 장중 실시간 대응 전략 그리고 장 후의 마감 브리핑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또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섬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소통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링크가 작게 하나 뜨는데요.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요. 노란 톡방 활짝 열어두고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QR 활용이 조금 어려워서 문자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또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7777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아보시고 우리 해설위원님과 이야기도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어떤 수익을 또 챙겨주셨는지 어떤 종목들로 어떤 상승률을 기록하셨는지 살펴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강했던 두산 로보틱스 무려 113.93%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최고가 89,100원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우리 사무엘 해설위원님 주력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초의 종목이었고요. 39.13% 강하게 달려갑니다. 자, STO 관련주 갤럭시와 머니트리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림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14.15% 수익 달려갑니다. 자, LS 마린솔루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LS 전선의 자회사가 된 종목인데요. 11월 15일 역시나 11월 종목이었습니다. 8.04% 수익입니다. 네, 사실은 11월장을 우리가 대응하면서 대응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까 화면에서 만나보셔서 아셨겠지만 다 지금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이 11월 안에 올림픽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이거든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지 메달권 선수들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 11월 달 들어서 제 주력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금메달을 당연히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방송 같은 경우에 11월 2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 큰 대형주가 100% 넘게 급등할 줄은 저도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100% 이거를 싹 다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파동에 있어서 제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1월 2일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한 10월 마지막 주에 한번 상한가 가던 날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매매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를. 그리고 나서 뭐 최근 오늘까지도 거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11월 21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한 다음 날이었나 다다음 날에 바로 급등을 하면서 한 10% 넘게 이제 급등했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4.15% 정도 이제 급등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가 지금 방송 출연 횟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은 종목들을 많이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11월 3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날도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여전히 제 매매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메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두산 로보틱스부터 한번 볼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 보시게 되면은 정말 멋지게 급등을 했죠.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또 뭐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 구간에서 공략을 또 도와드렸었는데 이 모든 파동에는 제가 다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거래 시작해가지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를 조금씩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 거래를 했다. 어떻게 거래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올해 한 1,500번의 매매 신호를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굉장히 제 장점이 뭐냐면은 저는 한 종목도 물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리스크 관리도 잘하고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판단력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떤 많은 분들을 이제 보잖아요. 네, 근데 저만큼 또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매매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5분봉인데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이제 거래했던 내역입니다. 이 빨간 줄이 뭐냐면은 일자별로 이렇게 체크가 된 건데 보시면은 11월 25일 날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후에 이게 좀 작아 보이는데 18%를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형주 가지고 한 1, 2% 그 수익 내기도 굉장히 힘든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서 10% 넘게 이렇게 수익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해서 위에서 이제 이게 좀 짧아 보여도 한 4, 5%가량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 있어서 제가 여기서 정리를 다 안 했겠죠.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에 있어서 여기서 또 한 10% 정도가량 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상승이 나오길래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눌렸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재차 공략을 하죠. 그러면서 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업앤다운 식으로 추세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전매 특허가 추세 매매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고점 올 때 정리하고 또 이렇게 또 공략을 이렇게 또 올라갈 것 같다. 저는 여기서 음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봉이 안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태세 전환이 빠른 거죠. 그래서 공략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구간에는 다 제가 있었다. 그래서 파란 화살표, 파란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정리했던 구간들,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공략을 했던 구간들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종가 베팅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이 종목이 저는 분명히 뭐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오늘 양봉이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양봉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좀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흐름에 있어서 약손절을 또 진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손절이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근데 거의 대부분 모두 다 수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었고 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만큼 이렇게 또 매매를 잘한 사람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보통 이제 한 번 이렇게 뭐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날 당일에만 급등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100%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한 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포트에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있었다라는 게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 100% 구간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수익을 상승을 놓치지 않고 다 누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잘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이제 STO 관련해가지고 주목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제 매매에 있어서 또 굉장히 또 눌림목을 또 공략을 잘하잖아요. 일봉상 뭐 보시면 예전에 이제 뭐 유진 로봇이 되었든 아니면은 뭐 다른 노을이란 종목도 그렇고 저점 공략을 굉장히 잘했었는데 자, 이 구간에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공략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다음날 바로 급등을 했네요. 바로 급등을 해가지고 14.15%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었고 뭐 이게 한 뭐 두세 달 전 아니면 한 달 전이 아니고 며칠 전
전입니다. 네, 며칠 전에 공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굳이 안 따라잡고 눌렸을 때 잡아도 또 여기 안에서도 네, 충분히 네, 이 상승 흐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해도 계속해서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구간, 이 빨간 선이 뭐냐면은 241선. 그래서 1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의 평균값이 지금 회복을 해줬고 여기가 지지받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다음날 이 구간에서 아마들 많이들 이제 손절매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여기 이전에 이제 이때 그 3월 3일, 6일 날 이제 갭이 크게 발생을 했거든요. 15% 정도 갭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 갭 상단을 지지받는지 확인도 하고 241선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그 종가 베팅을 공략을 했었는데 다음날 상한가 그리고 다음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나오면서 40% 가까운 이 대용주 가지고 좀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당연히 저는 종가 베팅을 했었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들고 있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날 이렇게 상승했을 때, 에코프로 BM이 상한가 갔을 때, 이 구간에서 저는 에코프로를 또 상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약 다음날 이제 10% 넘게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다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공략하고 위에서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다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준 어떤 매매 일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또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잖아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즘에 열심히 패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고 신규 상장 첫날에 이 저점을 제가 땄어요. 네,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그리고 나서 40%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눌렸을 때 이렇게 이 저점 구간에서 또 공략을 하고 또 이게 좀 짧아 보여도 여기서 이제 화면에서 되게 짧게 보여도 여기가 한 6에서 한 7% 정도 가량이 되거든요. 그 다음날 또 눌림에 공략하고 또 상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환호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음날 한 25%에서 30%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제가 또 고점 구간에서 다 이제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눌리면 또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죠. 그리고 반등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한 번 더 상따를 시도해가지고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 있어서 또 정리하고 한 번도 저는 물린 적이 없죠. 다 거의 저점 아니면은 확실히 내가 상한가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상따를 하고 저점 공략도 제대로 잘 하고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도 공략을 도와드려가지고 다음날 이렇게 5%가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 있어서 돌파 매매해가지고 또 정리.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종가 베팅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음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이 상한가를 터치를 했었잖아요. 상한가 터치하던 날에도 저는 상따로 공략을 했었습니다. 다만 상한가 풀리는 흐름에 있어서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떨어졌죠. 아마 여기까지 떨어졌을 텐데 근데 오늘 또 13만 원을 회복하는 흐름에 있어서 또 종가 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몇 퍼센트가 올라갔었죠? 거의 한 200%인가 올라갔었잖아요. 상장 초부터 200에서 300%가 올라갔을 텐데 이 모든 구간들에 제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동을 이런 하락 파동들은 제가 없죠. 이런 조용한 파동에는 제가 없었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는 분명히 제가 있었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공략을 하면서 한 번도 손절매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손절매를 한 번 나왔었고 하지만 이 상승하는 흐름에 있어서 제가 그만큼 또 전략을 잘 짜고 또 타점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 가장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가장 잘 나가는 종목들을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매매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그 안에서도 잘 가는 종목들, 금메달 선수로는 두산 로보틱스 꼽아주셨고요. 상승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113.93% 달성을 했고요. 에코프로 BM 2차 전지 계속해서 잘 가는 종목이었습니다. 39.13%. 이렇게 큰 종목으로도 상당히 큰 상승률을 잘 잡아낼 수 있는 전문가님이 바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대응 전략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QR코드 혹은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신 이후에 링크 터치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겠고요. 비밀번호는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주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같은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입력하시면요.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오늘 공개되는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됩니다. 올림픽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지금 에코프로 머티부터 해서 두산 로보틱스 정말 많이 뛸 때 항상 그 구간에 계셨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신규 상장주들 우리가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 매매 베이스는 이제 추세 추종이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떤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면은 이제 USB나 아니면 이메일로 제가 교육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약 1시간 정도 돼요. 그 영상 길이가. 그걸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한 7개, 8개 파일이 되거든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시청해 보시면은 분명히 어떤 단기 매매에 있어서 좀 깨우치는 게 분명히 크게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이제 3가지를 중요시 여기는데 재료, 그리고 수급 차트인데 제 요즘 같은 경우에 신규주들이 또 신선하잖아요. 네, 신규주들, 그 신규주란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도 신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의외성을 가진 신규주들이 상당히 좀 잘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판단하시냐면은, 자, 에코프로 머티가 이번에 그 IPO 때 상장하기 전에 흥행을 했었나요? 네, 흥행을 안 했죠. 네, 근데 그게 더 잘 가잖아요. 오히려 오늘 상장했던 종목이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받았었는데 갭이 높게 뜨니까 오늘 상당히 뭐 거래할 기회가 없었죠. 네, 그래서 오히려 흥행한 종목보다 흥행 실패한 종목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올 때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종목 분명히 기업 가치도 좋아 보이고 신규주인데 분명히 나중에 잘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이벤트성 그리고 그 트레이딩성 자금들을 많이 봅니다. 그거를 이제 거래대금으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항상 얘기했지만 올해 150번 정도가량 공략을 도와드렸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종목을 공략을 저는 뭐 매일 하다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 머티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제 손 안에 있죠. 네, 너무 쉬운 거죠. 8, 9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도와드렸던 게 뭐였죠? 네, 포스코 DX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일 동안 그렇게 팼었잖아요. 추세 매매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큰 대형주 안에서도 그 수급이 좀 강하게 박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제가 있다. 그래서 모든 파동 안에는 제가 있었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추세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봉에서 3분봉 정도로 보시면 좋은데 38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38선이 뭐냐면은 피보나치 레벨의 38.2인데 보통 제가 이제 주도주 매매를 한 몇천 번에서 10,000번 가까이 하다 보니까 상한가 가는 종목 아니면 2차 VI 가는 종목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상 위치는 항상 38선을 별로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들은 38선 위에서 있어야 잘 가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근데 다만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38선이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21선 위에 있을 때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잘 판단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YSL 밴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YSL 밴드 같은 경우는 제 앞글자를 따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지 저점과 고점이 내려가는지, 그래서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일 때만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공략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6분봉 뭐 3분봉도 상관이 없습니다. 3분봉에서 6분봉 사이에서 시총의 한 5에서 10%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면 상당히 잘 가는 특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총 한 5천억 이하 종목이 확률이 높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뭘 보셔야 되냐면은 갭이 높이 안 뜬 종목들이 좋습니다.
갭이 높게 뜬다라고 하는 기준은 한 100%에서 150% 상승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그날 당일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갭이 좀 낮고 그다음에 거래량 확실히 들어오고 YSL 밴드 우상향하고 이런 걸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거래했던 종목이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뭐 어제랑 오늘 뭐 폭락을 좀 하긴 했으나 어쨌든 첫째 날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이 6분 동안 거래 대금이 한 1,000억이 나왔더라고요. 이때 상장 그 시총이 한 4,000억대였거든요. 4,000억에서 3,000억대 후반. 근데 1,000억이 나왔다라는 거는 거의 한 4분의 1이 나온 거죠. 한 20%에서 25%.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 있어서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우리는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45%를 갔습니다. 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또 이 구간에서도 공략을 또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까지 한번 터치를 했었죠. 그래서 이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다 있었다. 상장 첫날에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6분간 한 260억 정도가 터져요. 이 종목이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1,000억이었죠. 26%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에 있어서 공략을 했다. 공략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3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 날 같은 경우에 또 상한가. 그러니까 이 SY 스틸텍이랑 아까 그린 리소스랑 패턴이 똑같죠. 당일날 한 30에서 40% 급등하고 다음 날에는 상한가에 한번 터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풀리든지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게 요즘에 그런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 다음 날까지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SY 스틸텍 3분봉인데요. 이것도 3분봉인가요? 에이직 랜드네요. 에이직 랜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한 4,300억이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YSL 밴드가 우상향하고 있죠. 하단과 상단 우상향하고 있고 또 38선 위에 형성하고 있고 거래대금 뭐 6분간 한 280억 터졌었는데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3,500억대였거든요. 근데 대주주랑 이제 보유예소 물량이 얼마나 가지고 있었냐면은 85%예요. 그러면 실제 시가총액이 604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구간에서 얼마 터졌냐면은 280억이 터집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상한가까지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구간 정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상따까지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한 번만 안 하죠. 확실하게는 뭐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거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첫째 날 제가 공략을 했던 이유가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한 2조 9천억이에요. 2조 9천억 출발을 했었잖아요. 근데 6분간 2,700억이 터져요. 약 10% 정도가량 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눌렸을 때 공략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아니죠. 당일날 한 30분 뒤에 보니까 한 40% 이상, 한 30%에서 40%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략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여기 구간에서 왜 공략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 구간, 이 저점과 이 고점 이렇게 보면은 가트레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지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모니 패턴의 지원 패턴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78.6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저점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한 7에서 8% 정도 여기가 또 직전 저점 저기 그다음에 여기가 저점 다시 안 올 저점들이 되었죠. 그래서 에코프로 워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 신규주를 공략할 때는 어떤 기습 타이밍이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대를 하고 있으면은 그 종목들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고 또 38선이나 아니면은 YSL 밴드 우상향할 때 그때 만약 공략하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확률이 높고 또 고수익이 가능하니까 함께 여러분들이 제 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USB나 아니면 이메일로 교육자를 받아보셔서 공부하셔가지고 또 멋진 종목들 같이 한번 거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YSL 밴드가 또 우상향하는 종목 그리고 6분봉에서 시총의 5에서 10% 거래량을 달성한 종목 또 갭이 높이 뜨지 않은 종목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신규주들 기습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신규주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활짝 열려 있는데요. QR코드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신 이후에 링크 터치하시고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는 주소통에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시장에 대한 가이드뿐만 아니라 잘 가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올림픽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공개가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장에서 지켜봤어야 되는 종목과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해설위원님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가장 핫한 종목을 좀 제가 언급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신규 대형주라는 키워드로 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주가 아니라 신규 안에서도 대여인 종목들이 있죠. 네, 신규 상장 종목 안에서도 좀 대여인 종목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패스하겠습니다. 네, 너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네, 저는 그런 것보다는 빨리 전략을 또 설명하는 게 낫겠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3거래 연이어 급등하면서 2연상을 갔었고 최근에 또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급등을 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수요 예측에서 이제 경쟁률이 이제 기간 경쟁률이 17.2대 1이었어요. 완전 흥행 창패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 청약에선 70대 1로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10월 달, 9월 달에 신규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네, 낮은 갭이면 좋고 그다음에 IPO 흥행 실패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더라라고 여러분들한테 팁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저한테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오늘 분명히 AES텍이라는 종목이 상장하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일 가보면 알겠죠.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상장 날 시초가가 얼마 출발했죠? 213% 출발했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은 이 종목 보통 상장 첫날에 300%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300%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좀 탄력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그냥 매물이 더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갭이 어느 정도 좀 낮게 떠야 결국에는 그 상승폭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는 거지 갭이 애초에 높게 뜨면은 아예 기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요즘 신규주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장 이틀 차에는 좀 이 종목이 또 호재가 있었어요. 수급적인 요건에 있어서 K증권사에서 증거금을 또 풀어줬었죠. 40%로. 원래 증거금 100%로 출발했었는데 40%로 이제 줄여주고 그다음에 급등하면서 또 투자 경고는 최근에 달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또 증백이 바뀌었어요. 증백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더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급등을 하면서 투자 경고가 이제 지정이 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어떻냐면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2월에서 4월에 이제 에코프로를 엄청나게 공략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에코프로를 보면서 공략을 하면서도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 종목은 진짜 불사조인가? 왜 이렇게 안 죽어? 약간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그래요. 약간 그 뜻은 뭐냐면은 에코프로의 어떤 끼라든지 그런 트레이딩성 자금들이 분명히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종목을 매매를 많이들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를 이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종목의 수급 주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의 수급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에요. 네, 개인들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인데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볼 때는 1%의 스마트머니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큰 자금들이 그냥 순수 개인일까? 뭐 2조 가량을 이렇게 매수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개인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제 보시면은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약간 하락폭이 컸었죠. 장 초반에 오늘.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또 받아내면서 또 종가 고가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뜻은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뭐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 어떤 매수창을 본다라기보다는 어떤 좀 개인 창구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조금 더 보면서 거래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컨트롤하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네, 개인.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개인이 일반 개인이 아니고 스마트머니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당연히 굉장히 열심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일 시장에도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일 안 간다라고 해도 변동성은 충분히 나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 관점에서 현재 지켜보고 있고 내일부터 저와 함께 에코프로머티 흐름 나오게 되면은 또 같이 한번 매매 들어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능형 로봇법 시행으로 이제 로봇주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종목이 또 기관 보유 예수 물량이 상당히 또 많이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그 물량을 어떻게든 이제 엑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엑시트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오늘 시간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내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음봉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간에서 나왔던 뉴스가 이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이 현대차 싱가포르 전기차 공장 첫 투입 이러면서 시간에서도 강세를 보였죠.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일단 이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와 함께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코스닥 예전에 한 올해 중순, 초순에는 코스닥 시장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연말에는 코스피 시장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에코프로 머티, 두산 로보틱스가 둘 다 코스피에 상장을 해 있고 그 종목 두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 쪽 종목을 이끌어주고 있는 게 이 두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도 말도 안 되게 11거래일 연속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예측을 했습니다. 네, 11거래일 정도 양봉 마감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서 계속해서 거래를 했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이 정도의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색상을 좀 바꾸게 되면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약간 상승형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또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또 충분히 여러분들이 두산 로보틱스 가지고도 또 다시 한 번 더 거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이 외국인들이 이제 930억 가량을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790억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조금은 숨고르기 관점에서 현재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 근데 결국에는 방향성은 상방이다라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유진 로봇, SPG 같은 경우에도 키 맞추기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개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내일부터 두산 로보틱스 흐름 또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신규 대형주 두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머티 짚어주셨고요. 수급이 그냥 개인이 아니라 1%의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이 종목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종목은 금메달 선수로 짚어주셨던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로봇 관련주 계속해서 좀 코스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인데 이 두 가지 종목이 나도 관심이 있다 혹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대응 전략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윤사무 해설위원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링크 타고 입장 가능하십니다. 참여 코드는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4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윤사무엘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립니다. 역시나 같은 링크 타고 입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7777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어떤 섹터일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 온디바이스 반도체로 꼽았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에이직랜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 키워드는 신규 상장주인데
재료가 좀 괜찮아요. 네, TSMC 관련해가지고 국내 유일 협력사로 꼽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지금 어떤 ARM의 공식 파트너사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ARM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와 TSMC 같은 경우에는 협력 논의가 또 굉장히 또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아마존, 그리고 퀄컴, 애플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TSMC를 찾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뭐 SK 하이닉스가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도 유명하지만 전 세계 1등은 TSMC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가 하나 상장했다는 거는 뭐 TSMC 관련해서 뉴스가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이 종목밖에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에이직 랜드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계속해서 이제 매치 포인트 종목을 가져왔었죠. 그래서 여기 이 중심값을 지켜주면은 이 종목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이후로 뭐 이게 이제 3만 원대 후반이었는데 벌써 한 6만 원대를 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박스권적인 부분들도 확실히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관점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박스권이 나왔다는 거는 수렴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수렴 이후에 발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에이직랜드는 계속해서 추세 추종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내일부터 저와 함께 이제 에이직랜드 흐름 나오면은 또 같이 매매 들어가 보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거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차트 관점에서 이 구간에서 아마들 많이들 스윙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뉴스가 하나 어제 이제 나왔었죠. 네, AI 스마트폰, AI 노트북이 나온다. 그러면서 삼성 내년 전 제품에 AI를 탑재하겠다. 이게 이제 온디바이스라는 키워드거든요.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시대를 열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에 어떤 잡히지 않는 막연한 AI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스마트폰이나 이런 노트북 이런 거에 이제 AI를 탑재해서 일상 속에서 AI 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이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이 온디바이스 관련 반도체 주식들이 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온디바이스 AI를 대거 준비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의 어떤 그 GPU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현재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GPU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칩셋 미디어한테 지금 의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국향 매출이라든지 또 이 AI 반도체용 매출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바로 올라가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좀 떨어졌었죠. 그래서 아마 많이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걱정할 종목은 그렇게 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월봉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또 람보르기니 어떤 그런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월봉상 로그 눈금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이 움직이던 구간들이 있어요. 이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 채널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상단을 뚫어내고 나서 지지받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갈 때 이전에 어떤 이런 저점들과 또 이 고점들을 연결하는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도 돌파가 나온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지지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여기를 지지받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정에는 좀 충분히 한 2만 원대 후반 가격대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메리트로 다가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시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못했었는데 뭐 고점만 뚫어내면 항상 패대기를 치는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어떤 이제 지금은 서울시 구간이 아니고 고속도로로 나간 람보르기니처럼 좀 쭉쭉쭉 올라가 주기를 좀 바라는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저와 함께 칩셋 미디어 흐름 나오면 같이 한번 매매 들어가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서 주식시장을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윤사무의 해설위원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디바이스 반도체 관련 종목 그리고 신규주 매매에 대한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 노란톡방 안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입니다. 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신 이후에 소통방 입장하셔서 원활한 소통 참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원픽 종목이 또 공개가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도 강력한 올림픽 종목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일까요? 네, 일단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디바이스 반도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 신규주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치 간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 초고속 인터넷 커넥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인터페이스 IP 라이센싱 그리고 IP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지금 가장 트렌디한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 제2의 두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초고속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데이터 전송량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칩의 초고속 그리고 저전력 고집적화로 초고속 인터커넥트 IP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모바일 이런 디스플레이 이런 ICT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칩 개발 증가로 인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실적이 막 찍히는 종목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매년 적자이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도 좀 적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적자가 조금 더 적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좀 더 높습니다. 네, 그런 점을 좀 참고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한 4,500억인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3,000억 정도예요. 그러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정도 시가총액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현재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서 반도체 IP 기업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이제 영국의 ARM이라는 기업인데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도 했었고 네, 이런 삼성전자나 미국의 퀄컴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과연 이런 좀 오픈 엣지나 칩셋 미디어나 아니면은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런 국내로 만약에 그거를 이제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큰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최근 어떤 서버나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차량, 이런 기기 자체적으로 AI 기능을 구현하는 온디바이스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신규주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마지막으로 볼 텐데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좋죠. 네, 뭐 거의 신고가잖아요. 네, 종가상으로는 신고가고 뭐 이런 꼬리 매물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쌍바닥에 대한 관점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구간은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이제 돌파를 했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양봉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이 종목이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종목을 사실 가져오기 전에 시간에서 안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에서 좀 올랐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략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서 한 26,500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을 좀 넘기고 뭐 어느 정도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시총을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이제 매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35,000원 정도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한 24,700원 정도. 직전 어제 나왔던 그 봉의 중심값은 훼손을 안 하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전일에 이제 상장 1개월 차라서 61만 주 정도의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거든요. 이 종목이 전일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풀렸었는데 아마 그 물량이 나온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급등을 뭐 10% 정도 하긴 했지만 그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괜찮아 보이니까 이 종목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내일부터 저와 함께 퀄리타스 반도체 흐름 한번 나오게 되면은 같이 또 타점 나오면 매매도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반도체 칩 개발의 증가함에 따른 또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오늘의 높이 뛸 선수로 퀄리타스 반도체 짚어주셨고요. 매수가 26,500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24,7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퀄리타스 반도체 나도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 타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7777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6시에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투자올림픽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